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4단원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시장의 의미와 종류라는 단원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선생님과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의미와 역할. 두 번째, 다양한 시장의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장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 앞에도 시장이 있고요. 평화시장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있고, 김천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있죠. 뭐 오일장도 있고요. 뭐 황금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시 무슨 시장 아니면 부모님께서 뭐 부동산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보시면 뭐 부동산 시장이다, 뭐 주식 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의미의 시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장소.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좁은 의미의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평화시장이라든지 뭐 황금시장 뭐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화를 팔기도 하고 재화를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실제 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장소를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 그리고 팔려는 사람이 만나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 바로 넓은 의미의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좁은 의미의 키포인트는 바로 장소예요.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파는 하나의 장소가 딱 있는 거죠. 이것을 시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장소뿐만 아니라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이게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떠한 장소일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면 현실 세계에 없는 곳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언가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가 사이버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무언가 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서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교환과 거래라는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곳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시장에는 뭐 주식 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 뭔가 특정 장소는 아니지만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를 찾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를 사람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살려는 사람은 팔려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팔려는 사람은 살려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오면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살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팔려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될 거고, 팔려는 사람도 살려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란지 비용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오면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바로 만날 수 있어가지고 거래라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를 찾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분업과 특화를 촉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분업과 특화라는 용어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용어인데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통틀어서 상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제 시장 역할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바로 분업과 특화라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개 용어는 우리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생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이게 어떠한 하나의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 서로가 가장 잘하는 것을 맡아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경제학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형태의 선생님 얘기를 해준다면 바로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교실을 청소를 하면 혼자 청소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실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뭐 교실 쓰기 담당, 밀대 담당, 칠판 담당, 뭐 창문 담당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분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분업을 통해서 역할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있어 가지고 영역을 맡으면 최대의 효율 가장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일에 전념해서 전문화를 하는 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면 특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교실 쓰기를 가장 잘할 수 있어. 교실 청소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쓰기를 가장 잘할 수 있어. 그럼 난 교실 쓰기를 구석구석 해가지고 교실 쓰기에 전문화가 되고, 나는 밀대를 가장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나는 교실 구석구석을 밀대질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 해서 전문화를 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특화라고 부르고요. 시장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분업과 특화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과거에는 생활에는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즉, 자급자족적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내가 먹거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준비물들을 구해와가지고 직접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직접 생산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자급자족적 생활이란 걸 했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자급자족적 생활을 하다가 내가 쓰고도 뭐 생산력의 향상이라든지 뭐 기술의 발달에 이래 가지고 내가 쓰고도 내가 다 썼는데 뭔가 남았어. 생산물이 남았어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잉여 생산물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걸 가만히 놔두면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 생산물이 등장함으로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물건과 교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물 교환의 시작이죠. 즉 내가 쌀이 많아요. 우리 집은 쌀이 남아도는데 고기가 부족해. 근데 옆에 소를 키우는 집을 보니까 고기는 쌀은 부족한데 고기가 많이 남아요. 그럼 우리 집에 남는 쌀과 이 집에 남는 고기를 서로 물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러한 남는 잉여 생산물을 물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획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 물물 교환이 바로 요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물물 교환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면서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에 집중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문화, 특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물 교환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전문화해가지고 이것을 많이 한다면, 이것을 더욱더 생산량을 많이 한다면 내가 이것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이에 남는 것을 구해오는 게, 다른 사람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내한테 남는 물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남는 것을 구해와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낫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내가 쌀농사를 잘한다 하면 쌀농사에 더욱더 집중을 해가지고 쌀을 더욱더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물물 교환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전문화와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으로, 네, 안녕하세요. 교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 모이는 무엇이 통했다? 시장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바로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학습지 보시면 여러분들 요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급자족적, 그렇죠? 생활을 하다가, 그렇지, 무슨 생산물요? 잉여 생산물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슨 교환,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무엇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시장이, 이것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바로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는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